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집 강좌이고요. 과목은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요약집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 개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얼마 들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얼마예요? 라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요. 직접적, 간접적인 비용을 예측하는 거고 무슨 기법이 있느냐? LOC, 그 다음에 코코모, 푸트남, 기능 점수 모형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직접적인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 노력, 또 투입 인원, 문서의 수 등이 있겠죠. 간접 비용에는 이제 생산성, 복잡성, 효율성, 품질, 신뢰성, 유지보수성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복잡한가, 어느 정도 복잡한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항공에서 사용되는 그런 신뢰도와 여러분이 조그만 가게에서 사용된 신뢰도의 차이는 있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연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네,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크기, 자원적인 요소에는 이제 인적 요소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산성 요소에는 개발자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이 비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산정하는 기법에는 이제 여러분 이 표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에는 이제 전문가 델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에는 LOC 개발 단계별 인월수 계산, 수학적 산정 기법, 그래서 코코모, 푸트남, FP 기능 점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하향식 기법에는 어때요? 전문가 감정 기법, 델파의 기법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법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식은 이제 수식이 들어가겠죠. 상향식 비용 선정 기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LOC 기법, 개발 단계별 인월수 기법, 수학적 산정 기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학적 산정 기법에 코코모 모형, 푸트남 모형, 기능 점수 모형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 감정 기법입니다. 전문가 감정 기법은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대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과거에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파의 기법은 이제 앞에서 말한 전문가 감정 기법이 주관적인 편견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정자는 좀 사회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러 전문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익명으로 산정을 하고 조정자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배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전문가들이 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의견이 이제 거의 일치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수학식 LOC 기법이 되는데요. LOC 기법은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식 코드 라인 수에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예측치를 이제 구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 비관치는 가장 많이 측정된 거, 낙관치는 가장 적게 측정된 거, 기대치는 이제 모든 코드 라인 수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치는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공식으로 애울 필요가 없이 문제를 보고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이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노력은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한 거냐라는 거고, 그럼 개발 비용은 이제 이거죠. 투입 인원에다가 노력이죠. 여기서 구한 이제 노력에다가 1인당 월 평균 인건비를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개발 비용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노력에다가 투입 인원을 나눠주면 개발 기간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은 이제 LOC가 나오는 거죠. 노력 인원수분의 LOC가 되고 개발 기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개발 기간 곱하기 투입 인원분의 LOC. 왜냐하면 이제 노력이 어때요? 노력이 개발 기간 곱하기 투입 인원수였으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 단계번 월수 기법이 됩니다. LOC 기법을 이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각 기능을 구현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생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구한 거고, LOC 기법보다는 이제 더 정확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모 모델이 있는데, 코코모 모델은 이제 보엠이 제안한 것이고,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인 LOC에 의한 비용 산정 기법이 되겠고요.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게 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유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잡도 또는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형이다, 반분리형이다, 내장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상 규모에는 내장형이다. 그래서 5만 라인을 이용한 조직형에는 일괄 처리, 사무 처리형,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되고, 반분리형은 이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이고, 내장형은 이제 30만 라인 이상 신호기 제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DSI가 있습니다. 전체 라인 수를 1000라인 단위로 묶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 LOC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코코모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형, 중간형, 발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크기와 개발 유형만을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 기본형의 공식을 토대로 해서 4가지 특성이 있고 또 15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입니다. 자, 발전형이다. 그러면 이제 개발 공정별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노력을 산출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푸트나 모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전 과정 동안에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다 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프로젝트 적용 인원의 노력은 점점점 감소한다 라는 거입니다. 자, 기능 점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요인별 가중치를 합산을 해서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총 기능 점수와 영향도를 이용해서 기능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코코모 모형이나 푸트나 모형은 LOC를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기능 점수 모형은 FP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자, 자동화 추정 도구에는 2가지가 있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당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이제 정의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기간, 작업의 특성, 팀 구성원 이런 사이에 의사교류 횟수에 의해서 팀 구성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은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분산형 팀 구성, 중앙 집중식 팀 구성,
계층적 팀 구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분산형 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산형 팀 구성은 팀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식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식으로 하고 참여도와 작업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은 형태가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일을 검토를 하고 다른 구성원이 일한 결과에 대해서 같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서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 사람의 의사를 교류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은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링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레벨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등한 레벨에 있다라는 거죠. 자, 중앙 집중형 팀 구성입니다. 이거는 한 명의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구성 방식입니다. 자, 책임 프로그래머 팀 구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 명의 관리자, 즉 책임 프로그래머에게 위임을 하고요. 네, 기술 관리 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 집중형 팀 구성원에 대한 종류입니다. 책임 프로그래머의 사서 보조 프로그래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프로그래머는 이제 작업에 대한 지시, 너는 이런 일을 해, 배분을 담당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이제 책임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원식 코드, 검사, 디버깅, 문서 이런 걸 하고요. 프로그램 사서는 이제 프로그램 리스트, 설계, 문서, 검사, 계획 등을 관리합니다. 보조 프로그래머는 책임 프로그래머의 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층적입니다. 5명에서 7명의 초급 프로그래머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을 고급 프로그래머가 관리하게 해주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형이다, 중앙 집중형 팀 구성을 혼합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리더와 고급 프로그래머에게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의사교환은 초급 프로그래머와 고급 프로그래머로 분산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신뢰성과 가용성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오류 없이 작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신뢰성은 이제 과거의 자료 또 개발상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과 예측이 가능하다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신뢰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런데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가용성을 이제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용성은 기계가 고장 없이 진행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MTBF가 있고 MTTF가 있습니다. 또 MTTR이 있는데요. 고장 중이다라는 게 이제 MTTR이 되는 거고 가동 중이다라는 것은 MTTF가 됩니다. 그래서 MTBF는 평균 고장 간격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장이 난 후부터 다음 고장에까지의 평균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MTBF와 MTTF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계산식, 다른 개념으로 보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수식에는 총 시간분의 가동 중인 시간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총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총 시간분의 또 MTTF 가동 중인 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된 내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느냐, 이거를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위험 분석이 있는데요. 위험 분석이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손실에 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란 무엇일까? 자, 가장 큰 게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되고
인력이 부족을 하고 또 예산 내 문제 또 일정이 뭐 이제 또 빨리 단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정 관리 이러한 것들이 위험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의 절차에는 위험을 이건 위험이다. 위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리 계획, 위험 감시, 또 조치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위험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프로젝트 위험, 프로젝트의 계획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정이 지연이 되고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위험이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현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비즈니스 위험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고 전략에 맞지 않은 제품 등을 이제 개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제 알려진 위험, 예측 가능한 위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알려진 위험이다. 그러면 기술적인 환경, 계획서, 정보 등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이다. 예측 가능한 것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사전에 예측이 매우 어려운 위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일반적인 위험에는 뭐가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는 거, 예산이 뭐 삭감됐다든지 또 일정을 이제 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고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분석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재된 위험 요소를 인식을 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요. 위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못한 관리는 프로젝트는 실패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블, 위험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위험표에는 위험 내용, 위험 종류, 발생 확률, 영향력, 위험 감시 및 조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예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라는 거죠. 자, 위험 감시 조치입니다. 위험 회피, 위험 감시, 위험 관리가 있는데요. 회피라는 것은 뭐냐면 위험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하고 피해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감시다라는 것은 위험 요소 징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위험 관리 및 비상 계획은 뭐냐면 위험 회피 전략이 회피를 피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대비책, 그리고 비상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품질 관리로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이 뭐였죠?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제품의 목적에 맞도록 주어진 기간, 정해진 예산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우리는 품질 관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품질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제 명확하게 정의된 소프트웨어 특성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 신뢰, 효율, 무결, 사용 용이성, 유지 보수성. 정확성은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이제 넣느냐라는 거죠. 충족시켜 주느냐. 신뢰성은 뭐냐면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가 되겠고, 효율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자원의 낭비를 없애야 된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자료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용 용이성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유지 보수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윈도우즈 7인데 윈도우즈 10에서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진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자, 유연성이다. 소프트웨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 역량이다. 라는 것은 의도된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나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식성이다. 라는 것은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재사용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상호 운영성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 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품질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정형 기술 검토를 통해서 품질 목표의 충족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후에는 디버깅, 오류 수정,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개발 단계, 개발 후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죠. 자, 정형 기술 검토단,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편리성, 사용자 요구사항 확인,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넣었느냐라는 거죠.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직에 오류는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검토 회의, 또 검열 이게 있습니다. 자, 정형 기술 검토의 지침 사항입니다. 검토 과정과 결과를 재검토하는 거고,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한 거고, 자, 논쟁과 반박을 제한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가 있는지 또는 잘 수행되는지 검토하는 것이지 논쟁과 반박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참가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를 해오도록 해야죠. 자, 의제와 그 범위를 유지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자원, 시간 일정을 할당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정형기술 검토 유형에 뭐가 있다 그랬죠? 검토회의와 검열이 있다라고 그랬죠? 검토회의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술평가회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 개발 단계에서 작성한 문서, 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류의 조기 검출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발견된 오류는 모두 문서화합니다. 검열이다 라는 것은 이제 검토 회의를 이제 발전시킨 형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형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상 관리다 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에 대한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 되겠고,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단계에 적용되는 활동입니다. 자,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런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 여러 방해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형상 관리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형상 식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형상 관리 대상의 이름과 또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죠. 버전 제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처리를 할 때 생성된 다른 버전의 형상 항목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변경 제어입니다. 변경 이제 요구를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작정 다 변경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기준 선에 맞는지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형상 감사가 있는데 기준 선의 무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열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형상 상태 보고입니다. 형상에 대한 식별, 통제 감사 작업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관리하는 이제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